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재밌어하는 고전 소설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문학의 일상화를 꿈꾸는 훈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고전 소설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재밌어하는 고전 소설이거든요. 자, 제목은 바로 이춘풍전이라는 작품입니다. 풍자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판소리계 소설로 분류는 됩니다. 판소리로 불리진 않았다고 하는데 판소리계 소설로 분류가 되는 이춘풍전입니다. 그러면 등장인물은 이춘풍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은요, 특이하게도 이춘풍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춘풍의 아내예요. 그래서 춘풍의 아내가 제대로 된 역할을 좀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겠죠. 왜냐하면 조선 후기의 소설들에서는요,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 여성이 더 우월한 능력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건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 깔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앞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제시를 해준답니다. 자, 그러면 줄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춘풍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본래 거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호강을 누리다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근데 부모가 죽은 후에 주색 잡기로 재산을 탕진을 해버려요. 주색 잡기니까 이제 술 마시고 여자 만나고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집안의 모든 일을 부인에게 맡기기로 하고요. 그리고 더 이상 자기가 주색 잡기를 하지 않겠다고 춘풍이 약속을 해요. 누구에게? 아내에게 약속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글까지 써줍니다. 춘풍의 아내가 좋습니다 라고 하고 그걸 믿고서 본인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품을 팔아가지고 돈 500냥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자기 성격 잘 버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원래 주색 잡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바뀌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떨까요? 돈이 생기니까 춘풍이 어떻게 하느냐,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요, 호조에서 돈 2000냥을 빌려요. 그리고 아내가 500냥을 모았다고 했죠. 그걸 다 들고 자기가 평양으로 가서 장사를 하고 오겠다, 물건을 사올게 라고 하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간 이동이 됐네요. 어디에서? 서울에서 평양으로 갔습니다. 가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기생을 만납니다. 그래서 평양의 유명한 기생인 추월이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추월이에게 홀려서 돈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춘풍이 추월의 집에서 사환 노릇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고전 소설을 보다 보면 사환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환은 심부름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소문이요, 흘러 누구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바로 춘풍의 아내 귀에 들어간 겁니다. 춘풍의 처가요, 이 소식에 이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꾀를 하나 내게 되는데요, 바로 평양감사 부임설이 있는 참판댁의 대부인을 사귀게 돼요. 옆에 있는 부인인데요, 이 대부인의 집이 가난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춘풍의 처가 정말 공들여서 음식도 해다 드리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신임을 얻겠죠. 그래서 신망을 얻게 되는데 마침내 평양 감사로 가는 참판댁에 부탁을 하게 됩니다. 원래 부탁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오래비가 하나 있는데요, 평양 감사를 갈 때 좀 비장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대부인한테 부탁을 하죠. 그런데 대부인이 평양 감사한테 당연히 말을 하겠죠? 오케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왔는데요, 보니까 누가? 춘풍의 처가 남장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인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이제 사실대로 말을 해주겠죠. 그리고 평양감사한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떨어져서 같이 어디로 간다?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양으로 가서요, 평양에서 춘풍의 처는 회계 비장을 맡게 돼요. 이제 비장은 직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맡아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감사의 신임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날 당연히 어디 가야 될까요? 이제 남편을 보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춘풍의 처가 추월의 집을 찾아가죠. 거기서 남루한 남편의 행색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춘풍의 처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안쓰럽기도 하면서 또 밉기도 하겠죠. 자, 그런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추월에게 복수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비장은 춘풍하고 추월이를 잡아들여요. 그리고 형벌로 다스리겠죠. 그러면서 추월에게 춘풍에서 빼앗은 돈을 모두 돌려줘라
라고 한 뒤에 상경하여서 춘풍의 귀향을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춘풍은 자기의 아내가 회계비장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남장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아내가 서울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죠. 남편 언제 오나. 춘풍이 장사해서 돈을 번 듯이 의기양양하게 집에 돌아옵니다. 가소롭죠. 자, 그래서 아내 앞에 거드름을 피우게 돼요. 평양에는 말이야 음식도 맛있고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됐을 때 춘풍의 처가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 뭐를 하냐, 회계비장의 복장을 갈아입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춘풍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춘풍이 이러면서 불러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평양에서의 행적을 폭로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뭐 출출하다고 하니까 이제 밥 좀 달라고 하겠죠. 근데 춘풍이 아무리 찾아도 부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직접 죽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 먹다가 춘풍의 아내, 즉 회계비장이 이거 네가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먹다 남은 음식을 줘요. 그러면서 너 평양에서 살 때 기억하지? 이러면서 엄청 비굴하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장이 자기의 옷을 벗습니다. 그러면 자기 정체가 이제 밝혀지겠죠? 그러면서 남편한테 너 제발 이러지 마이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춘풍이 부끄러워하면서 지난 일을 뉘우치면서 끝나는 작품이 바로 이 춘풍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무능한 남편에 대해서 이 아내가 복수도 다 해주고요. 그리고 훨씬 더 우월한 능력을 보이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핵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겠죠. 자, 무능하고 방탕한 이 춘풍을 통해서는 뭘 보여주느냐? 바로 남성 중심 사회가 지닌 허위를 폭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무능하고 별 볼 일 없어요. 자, 두 번째는요, 슬기롭고 유능한 아내의 활약을 통해서 적극적인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품의 주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장이 미소하고 처소에 돌아와서 수일 후에 사령을 불러 분부하되 춘풍을 잡아들여 형틀에 올려 매고, 자, 이놈 내 들어라, 내가 이 춘풍이냐. 어느 장면인지 감이 오시죠? 춘풍이 대답하되 과연 그러하오이다. 막중 호조돈 수천냥을 가지고 4, 5년이 되도록 일푼 상납 아니하니 호조 관자 내어 너를 잡아 죽이라 하였으니 너는 그 돈을 다 어찌하였는가? 매우 치라. 분부하니 사령놈이 매를 들고 10여 개를 중타하니 춘풍의 다리에 유혈이 낭자하고는 막 피 흘려. 그리고 비장이 보고 더 참아 더 치진 못하고, 왜요?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춘풍아, 그 돈을 어디다 없앴느냐? 바로 아래라. 춘풍이 대답하되 호조 돈을 가지고 평양 와서 1년을 추월과 놀고 다니 1푼도 남지 않고 달리 한 푼 쓴 일 없삼나이다. 그리고 이제 뭐 하겠어요? 추월이를 불려드리겠죠. 그리고 추월이한테 호령을 하면서 너 빨리 돈 내놔, 이제 이렇게 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비장이 내다보니 춘풍의 죽수는 모양이 우습고도 볼만하다. 어느 부분인지 알겠죠? 이제 서울 돌아왔을 때 회계비장 옷을 입고 찾아온 장면입니다. 그제야 죽상을 드리거늘 비장이 먹기 싫은 죽을 조금 먹는 채 하다가 춘풍에게 상째로 주며 하는 말이, 내가 평양 가명 추월의 집에 사완이로 있을 때 다 깨진 헌사발에 누룽지에 국을 부어서 숟가락 없이 뜰 아래 서서 되는 대로 먹던 일을 생각하여 다 먹으라 하니, 그제야 춘풍이 아내가 어디서 죽 먹는 양을 볼까 하여 여기저기 살펴보며 얼른 먹는지라. 이런 게 허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계비장 앞에서는 비굴한데 부인한테 부인이 보면 어떡하지? 이런 모습이니까요. 자, 그제야 춘풍 아내 혼잣말로 이런 거동 볼짝치면 누가 하니 웃고 볼까? 하는 행실이 저러하니 어디 가서 사람으로 보일런가? 참 답답하기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속이기를 더 하자니 차마 그리 우스워라. 이런 꼴을 볼짝치면 나 혼자 보기 아깝도다. 이런 거동 저런 거동 다 본 연휴에 회계비장 의복 벗어놓고 여자 의복 다시 입고 웃으면서 이 멍청아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으로 끝내는 게 이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춘풍전은 고전소설 중에서 가장 재밌는 작품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평가원에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는 작품이요. 학평에서는 많이 출제가 됐었던 작품이고요.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